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어 데이터 분석 방법과 사례를 발표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 분석센터의 김재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양한 데이터 종류 중에 검색어 데이터에 주목하게 된 동기,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서 제공하는 검색어를 활용해서 분석한 사례, 그리고 분석한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회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 표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심리 속성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빅데이터가 수집한 데이터들은 대부분 거래하고 관련된 구매 행동 데이터들, 그리고 인구 통계적인 속성 정보들, 그리고 위치 정보, 이미지 데이터, 영상 데이터들이 대부분이고, 심리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은 표본 집단 대상의 서베이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가 있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도 여전히 유용한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는 모집단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가 어떤 특정 집단에 편중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 사회계층이나 세대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반영이 되거나 작성자의 인구 통계적인 특성을 갖다 파악할 수 없다거나, 그리고 소셜 미디어가 워낙 대용량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수집해 갖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발견한 서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온라인 북스토어 카테고리들별로 베스트셀러들을 보면은 앞으로 그 시장에서 어떠한 서적이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 동향을 갖다가 읽을 수가 있는데 당시에 그 데이터 마이닝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서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갖고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선거, 의료, 광고, 복지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서 구글 트렌드를 분석해서 답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검색어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게 생각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의도라는 관심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현안을 갖다가 분석하는 수단으로서 검색어 데이터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공개된 데이터로 검색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익명 단위의 그룹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 데이터의 형태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환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환경은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라고 하는 하드웹 에코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석 툴로서 주피터, 스파크, 텐서플로우, 그리고 하이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툴들과 그 밖에 우지 같은 기본적인 툴들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동시에 그 데이터가 검색어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 100테라 정도의 분량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당 대략 한 1천억 건 정도 좀 안 되는 수준의 그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를 지금 여기 사례로서 올려놨는데 형태는 이렇습니다. 5명 단위의 사용자 그룹에 대해서 그 사용자가 어느 날 몇 시 어떤 성별의 어떤 나이대의 사람이 무슨 기기를 써갖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검색어를 갖다 검색을 했다. 그리고 그 단어를 갖다가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검색 결과로서 나타나는 화면에서 어떤 영역을 클릭을 했다. 이런 형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개개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컨텐츠에 접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도와 행동을 갖다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하는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 접속을 해갖고 분석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과 거기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슈에서 하이브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집계하고 분류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주피터를 사용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써갖고 함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스파크를 써서 파케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불러내서 통계치를 갖다 마련하는 형태, 이런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들은 푸티를 통해 갖고서는 그 외부로 반출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제 분석을 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상 동향은 없는지를 갖다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기름값이 지역적으로 극대값을 보일 때마다 검색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유국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유가는 오르고 작년 말에 1,700원대를 갖다가 돌파하는 시점에서 검색량이 급증하고, 또 이후에 유류세가 인하하면서 일시적으로 잠시 하락했다가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검색량이 올랐습니다. 작년 동기하고 비교했을 때 휘발유보다는 특히 경유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고유가와 관련해서 이 키워드는 경유, 휘발유 이외에도 뭐 기름값, 오피넷, 주유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갖다가 합쳐서 고유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왜 합쳐하고 이 키워드들을 모두 합쳐서 고유가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고유가와 관련한 이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와 관련된 검색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고, 그 고유가와 관련된 검색어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유가라는 검색을 갖다가 이용을 한 사람들을 갖다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집단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내에 검색했던 키워드들을 갖다가 추출을 해갖고 그 키워드들이 전체 검색어 중에 있어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검색량에 있어서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표를 보시면은 왼쪽에는 테스트 그룹이 있고 오른쪽에는 통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테스트 그룹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일상적인 검색어들입니다. 날씨라든가 계산기라든가 이런 검색어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좀 더 내려보면은 고유가와 관련된 검색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나타나고 뭐 경유 가격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면세유가 나타납니다. 근데 전체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름값이나 경유값도 검색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순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같은 단어에 대해서는 그 순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고유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특히 더 많은 관심을 보였던 키워드가 있었다는 걸 갖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나타나는 것이 면세유, 전기차, 전기자전거, 그리고 세녹스라는 가짜 휘발유였습니다. 이것이 이벤트에 대한 분석 결과로서 발견될 수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키워드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게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통제 그룹하고 테스트 그룹 두 가지를 갖다가 구분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통제 그룹하고 테스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성향이 유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임신 테스트기라는 검색어를 갖다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벤트들을 찾고자 한다. 이랬을 때에는 테스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갖다 검색한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통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집단을 갖다가 그 외 모든 사용자들을 갖다 통제 그룹에 할당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럼 그 속에는 남성들의 비중이 절반이 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임신 테스트기라는 검색어를 갖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집단은 제대로 비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통제 집단을 갖다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갖다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 연령, 지역별로 그 통제 집단하고 비슷한 형태의 구성을 맞춰주는 이러한 형태의 샘플링까지도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집단을 갖다가 유사한 형태로 맞춰 놓아야지만 그 두 집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집단을 갖다가 비교할 때 그 관련된 키워드들 갖다가 수집함에 있어서 그 수집 기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를 둘 것인가,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어떤 키워드가 하루 이틀 정도의 감정 변화만을 일으키는 그런 검색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상황에서 뭐 갑작스럽게 기분을 상했다던가 뭐 이럴 때에는 그 상황이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가 같은 걸 검색을 할 경우에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날 같이 검색했던 키워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원금처럼 뭐 어떤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 문서라든가 공문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일주일, 2주일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이벤트와 관련해 갖고 분석에 사용하는 기간이 1, 2주 정도로 기간을 늘려놔야지만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 쓰이는 단어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조건이 그 통제 그룹하고 테스트 그룹을 갖다가 비교함에 있어서 두 집단은 동질적인 성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분석하고자 하는 키워드의 속성에 따라 갖고서는 그 데이터를 수집할 때 기간의 차이를 둬야만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실제 결과는 이러한 형태들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고유가와 관련해 갖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고유가를 갖다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성향을 보여왔는가를 갖다 확인해 보면은 세녹스라는 가짜 석유에 대해서 유가가 올랐을 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점차 그 2022년도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그 가격대가 2,000원대 가까이 유지되니까는 그때부터는 세녹스에 대한 관심사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그리고 실제 적발을 시작한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도 이 당시에 그 가짜 석유를 갖다가 유통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평소에 비해서 몇 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언론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관련해서 이 세녹스라는 검색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공공기관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재난지원금이 카드 불법 할인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한 현상이 높지 않았었는데 점차 재난지원금의 그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어느 시점부터에선가 재난지원금을 놓고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품권으로 교환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그 특정 사회 현황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감시해야 될 부분, 그리고 실제 그 정책 과정에서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색어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 여가 문화와 관련해 갖고 어떠한 형태로 분석을 했는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갖다 집계를 했습니다. 관련된 키워드들의 집계 방식은 오픈 API를 통해서 관련된 그 관광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그 관광 POI 명단들을 갖다가 수집을 한 부분을 갖다 사용을 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형태가
뭐 일본 여행, 뭐 워터파크, 그리고 호텔, 펜션, 뭐 이런 형태로 나열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속에서 보여지는 거는 숙박, 그리고 활동, 시금, 그리고 행동, 이러한 형태로 군집화가 가능하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군집화가 가능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갖고서는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어가 실제 소비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도 어떤 질문 사항이 될 수 있는데, 과거의 자료를 보면은 이미 그 09년도쯤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 검색량과 실제 소비와 그리고 관광은 상관계수가 있다라는 자료를 갖다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 검색량이 소비나 관광하고 일정한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검색량을 놓고서는 우리가 관광하고 관광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을 할 때 있어서 그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의 키워드를 갖다가 선정하는 건 좀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두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 둘 다 임신 테스트기 검색량입니다. 한쪽은 보시면은 임신 테스트기 검색량이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플럭추에이션 속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전자는 임신 테스트기, 임태기, 편의점 임태기 등의 모든 키워드들을 갖다가 합친 결과이고, 그리고 후자는 임신 테스트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임신 테스트기라는 단어 이 자체에 대해서 검색량을 갖다가 집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키워드만 놓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 그 정확한 분석 결과는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유사 언어들을 갖다가 유사 키워드들을 갖다가 합쳐서 집계를 해야지만 정확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색어 데이터는 그 익명화를 거쳤기 때문에 5명 단위로 익명화를 거쳤기 때문에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량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검색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한계점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인원수를 갖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행정 통계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 행동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성별별로 어느 정도의 그 실제 통계치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각각의 그 그룹별로 발생했던 행동을 그 이항분포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은 그 실제 그 발생했을 수치를 갖다가 추정치로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그 추정치이기 때문에 약간 그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적용을 해봤을 때에는 행정 통계치로서 봤을 때는 26만 정도의 수치였는데, 근데 검색어 유형을 갖다가 한 3가지 정도의 그 유형을 나눠 놓고서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각각을 갖다가 그 5명 단위의 그룹 대상으로 해서 시행의 횟수와 그에 따른 그 모수 통계의 비율을 갖다가 곱해 봤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한 27만 정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정확한 인원수를 갖다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인원수를 갖다 추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분석했던 사례를 갖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로서 관광 여가 문화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관광 여가 문화 관련해 갖고 이 기존에 보았던 그 여러 키워드들을 보면은 주요한 키워드가 군집으로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금하고 그리고 숙박하고 관광지, 행동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관광 여가 문화 관련해 갖고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은 숙박과 관련된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숙박과 관련해 갖고 기존하고 좀 다른 특징이 발견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호텔이나 펜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풀빌라가 갑자기 그 코로나 이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풀빌라하고 키즈 풀빌라, 키즈 펜션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분석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20년도 이후의 데이터만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 트렌드하고 광고 시스템도 같이 참조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바는, 과거에는 숙박과 관련된 검색은 주로 호텔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주로 그 소규모의 행동, 가족 중심의 행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론을 갖다가 유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대명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었고, 실제 그 브랜드가 있는 그런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검색량 면에 있어서 그 대명사 중심의 검색량보다는 더 높은 결과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문화와 관련해서는 특징적인 점이, 여행 관광 관련해서는 주로 관광지가 중심이다라고 바라보았는데, 근데 사람들의 검색은 관광지가 중심은 아니었었습니다. 숙박의 비중이 더 높았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관광은 관광지를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하에서 바라보았는데, 근데 숙박의 비중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가 아니라 숙박시설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이 됐었고, 그리고 관광지에 대한 인식도 여수 가볼 만한 곳, 부산 가볼 만한 곳, 이러한 검색어들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은 그 지역을 갖다 방문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이미 그렇게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여가 문화와 관련해서는 그 관광지를 갖다가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숙박이라는 관점에서 개발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갖다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 전시회라는 검색어였습니다. 이 검색어는 다른 관광 여행과는 검색어의 성격이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라든가 비트코인처럼 투자 관점에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순수한 취미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갖다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 전시회라는 검색어를 갖다가 입력한 사람들이 입력 후에 어떠한 컨텐츠를 갖다가 확인하고 있는지를 갖다 확인해 보았는데, 확인한 컨텐츠의 대부분은 그 실제 그 전시회를 갖다가 검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색어가 과거에 대비해 갖고 수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2030 여성층의 그 관심사가 점차 그 전시회 같은 다소 좀 동적인 정적인 형태의 그러한 문화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가와 관련된 영향을 보았는데, 물가와 관련된 영향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제주도 항공권과 렌트카 가격 인상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였습니다. 항공권과 렌트카에 대한 검색량이 차츰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반응은 없는지를 살펴보니 대안으로 배편을 찾는 검색은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로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밖에 검색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수요를 예측하고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분석했던 키워드 중에 인구 분포와 지역별 검색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검색어가 수요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라는 키워드는 대도시 거주자들의 검색량은 높지만 지방 거주자에게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과정에도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를 검색할 때 보면은 그 전에 먼저 해당 지역의 날씨를 검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 과정을 갖다 순차화해서 파악을 하면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특정 증상을 갖다가 관련해서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처방 가능한 시간을 갖다 검색하고 그 직후에는 일부는 약품을 갖다 검색을 하는데 일부는 수술을 검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로 보았을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활용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명칭과 관련해서 유사한 키워드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키워드들은,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들은 표준적인 언어이면서 간결한 단어일 때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합성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키워드들은 우선순위는 떨어지지만 어떠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는 키워드들을 갖다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성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컨텐츠를 갖다가 형성할 때 컨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검색어 데이터가 가지는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분석 대상 키워드를 잘못 선정하면 결과도 잘못 유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표현 방식을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결과를 제대로 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 테스트기라든가 임택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표현 방식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표현 방식이 기존에 공개된 검색어 사이트에서는 확인하기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석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데이터에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데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위치 데이터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도메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텍스트와 관련된 데이터는 도메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빠른 흡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좀 난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석과 관련해서 단어가 가진 의미를 갖다가 모두가 같이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를 놓고서는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만장일치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에는 2명, 3명 이상이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1명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결과 보고서를 놓고서는 취합을 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보았습니다. 수치형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공동으로 작업을 해도 취합 과정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는데 근데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문제는 텍스트의 데이터 성격상 과부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부하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파티션 단위의 배치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임시 테이블을 생성하면서 부하를 줄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기술적으로 다소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처리 기법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검색어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가 가지지 못했던 사람의 심리를 갖다가 읽고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다를 보여준 점에 있어서 유용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검색어 데이터 분석 사료와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누군가는 또 사용을 하실 거고 또 더 의미 있는 방법을 갖다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의문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은 서밋 운영팀께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